엔비디아가 시총 2위 애플을 따라잡은 지 하루 만에 시총 3위로 다시 추락합니다. 공매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 액면 분할 이슈가 있죠. AI 버블 붕괴의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 특히 액면 분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이 온다면 언제 올지 주가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10대1 주식 분할 결정이 나고 나서 주가는 29%가 급등했어요. 이에 더해 액면 분할을 앞두고 공매도 또한 급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매도 잔고 340억 달러입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공매도 그 합계의 2배입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수치 3조 달러를 돌파하고 하루 만에 다시 3위로 내려앉긴 했지만 단 하루 동안 애플을 앞질렀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론이 강해지고 있어요. 미국 시간 7일 장마감 이후에 10대1 액면 분할이 단행됩니다. 1208달러인데 약 121달러가 되는 거죠. 주주들은 9주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제겠죠. 액면 분할은 실제 재무상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식 가격이 낮아지면서 거래가 활성화된다. 한 주에 160만원짜리 주가가 16만원으로 떨어지면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접근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유동성 증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성장 신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 액면 분할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뭐 아니면 돕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봐야 돼요. 바로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액면 분할을 하면 소액 주주들, 매수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실제 단기적 주가 상승 요인인데 문제는 이런 시장에서의 자금 유입을 마켓메이커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주가 부양으로 실제 연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들어오는 호재성 자금 유입에 대해서 물량 떠넘기기 이후에 주가 하락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물량 넘기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 과거 엔비디아 총 5번의 액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뒤에서 다른 빅테크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2000년 올랐다 하락, 2001년 상승, 2006년 상승, 2007년에는 액면 분할이 최고점이었습니다. 크게 하락, 그리고 2021년 7월 상승했지만 크게 하락. 자, 여기서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액면 분할은 대중의 자금이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마켓메이커가 충분히 주가 상승이나 하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도구가 된다. 과거 사례만 보면은 단순히 생각하면 오른 적도 있고 내린 적도 있는 건가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액면 분할 시점은 항상 얼마 안 가 주가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 역할을 했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크게 빠지고 이후로 상승, 그리고 크게 하락. 이때는 그래도 몇 달은 올랐죠. 2007년은 말 그대로 최고점 액분 후에 이때 산 대중들에게 물량 다 떠넘기고 폭락. 2021년 몇 주 오르다가 폭락. 액분 후에 주가 급등이 일어나면 대중은 더 따라사게 돼 있어요. 포모가 따라옵니다. 물량 넘기고 뺐다는 거죠. 자, 그럼 테슬라는 어땠을까요? 2차례 액면 분할이 있었는데 2020년 8월 이때는 장 자체가 매우 좋았죠. 코로나 직후에 급등장이었습니다. 3개월 후 주가는 약 50% 급등. 그리고 22년 8월달 이때는 장 자체가 하락장이었죠. 그리고 하락장의 반등 최고 지점, 여기서 액분한 이후에 급락. 이때는 말 그대로 액면 분할 호재로 달려든 계중들에게 물량 다 떠넘기고 주가를 뺐죠. 이렇게 액면 분할이 일어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해당 시점의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무려 20대 1로 액면 분할이 일어났습니다. 가격이 20분의 1로 줄었다. 매우 큰 호재죠. 하지만 하락장의 한가운데였고 반등의 최고점, 여기서 액분 후에 주가 하락. 하락장에서의 액면 분할 이후에 급락이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마찬가지로 하락장의 한가운데 액분 이후 급락, 급등 또 급락. 이때 주식을 샀던 분들이라면 매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하락을 견딘 분도 적지 않았을 거고 견뎠다 하더라도 주가 급등 여기서 못 팔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계속 보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24년 4월달 이후 현재까지 6% 손실 구간입니다. 일단 이때 액면 분할 이후에 많이 빠졌죠. 근데 최근 급등. 이게 가격 변곡의 신호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엔비디아의 과거 액면 분할 사례로만 본다면 얼마 가지 않아 변곡점이 찾아왔다. 상승 뒤에 하락, 상승 뒤 하락,
상승 뒤 하락. 공통점이죠. 자, 그럼 뒤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블 붕괴. 어느 시점에 왔을까? 과거 98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담보대출. 자,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21년 10월달 최고치를 찍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 낮은 수준이죠. 역대 최고치에 미치지 못하는 아직 버퍼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추후 유동성이 유입될 여력이 아직 시장에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담대 증가율 자체도 약 30% 부근,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최고치를 찍었다. 아직 버퍼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버블 인디케이터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6가지 기준에 의해서 현재가 버블인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100이면 완벽한 버블, 0이면 버블이 없는 상태. 현재는 52%예요. 2000년 닷컴 버블, 이때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약 60%가 넘었는데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 가격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얼마나 많은 신규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지, 심리는 낙관적인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버블을 판단해 봤을 때 현재 52% 구간, 완벽한 버블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저도 엔비디아 주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주가는 더 위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나오는 조정이겠죠. 자, 여기가 가장 강한 상승 3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파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1370달러 부근에서 상승 3파동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없죠. 저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현재 1208달러죠. 1370달러까지 아직 여력은 남아있다. 그럼 이 부근까지 만약에 도달한다면 주가가 끝인 것이냐? 아니다. 4파 조정 이후에 고점을 넘어서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5파 상승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1208달러, 여기서 주가가 바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충분히 지금 현재 당장 단기적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하지만 중기적 이 세 번째 파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보자면 1300달러 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부터 지금 공매도 잔량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주가가 단기적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추가 상승을 통해서 1370달러, 1300달러 후반까지 상승을 한 뒤에 4파 조정이 나온다면 어쨌든 단기 상승 이후에 하락, 이번 액면 분할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모든 액면 분할이 이런 단기 상승 이후에 변곡점을 가져다 주었던 이런 사례와 같이 이번에도 유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아래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가져오신 분이라면 몇 배 이상의 수익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매도가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신규 투자자 입장이에요. 이만큼 바닥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신규 투자를 진행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현재가에서 137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13%입니다. 물론 여기가 꼭대기는 아니겠지만 5파 상승이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 4파동 조정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2파동 조정에 준하는 기간 혹은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샀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식을 매도의 예술이다. 매도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내가 매수를 싼 가격에 잘했다면 매도가 쉬워져요. 결국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수를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샀느냐, 어떤 비중을 투자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매수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 팔든 익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4파 조정 국면이 나온다면 AI 관련주들의 조정 혹은 손바뀜,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몇 개월 정도가 걸렸죠.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주도주 자금 이동들이 많이 눈에 보였어요. 그때 어떤 주식으로 돈이 몰려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따라서 매도 매수 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랄게요.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강의를 통해서 주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투자자로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랄게요. 머니앤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